단 하나의 결정이 전 세계 시장에 정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. 오늘은 그 파장의 중심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. 이 정책 변화 하나가 어떻게 기술주부터 각국 중앙은행의 결정까지 모든 걸 뒤흔들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단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. 시장 참여자 그 누구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었거든요.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전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게 된 걸까요? 자,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촉발시킨 그 거래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트럼프 당선인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, 바로 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해버렸습니다. 이건 기존에 아주 강력했던 수출 제한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이었어요. 근데 진짜 핵심은 이 세 번째 조건에 있습니다. 판매액의 25%를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, 이게 그냥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. 미국의 이익은 확실히 챙기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은 견제하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카드인 셈이죠.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술 섹터는 말 그대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.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됐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심각한 위협이 된 건데요. 그 희비가 어떻게 엇갈렸는지 바로 보시죠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? 일본의 디스코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는 이제 중국으로 장비 수출길이 다시 열리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4% 넘게 뛰어올랐고요. 반면에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오면 자국산 칩 수요가 줄어들 거란 걱정에 주가가 2% 넘게 빠졌습니다. 한쪽에선 환호성이 터지고 다른 한쪽에선 탄식이 나온 겁니다. 보세요. 그래프가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. 일본 디스코는 위로 쭉, 중국 SMIC는 아래로 뚝. 뉴스 하나가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두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. 근데 이게 반도체 업계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. 이 불안감이 시장 전체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. 소프트웨어부터 엔터테인먼트까지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극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. 무려 플러스 29%? 하루 만에 말이죠? 이 29% 폭등의 주인공은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 콤플루안트인데요. IBM이 무려 110억 달러라는 거액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딱 터지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이렇게 폭발한 겁니다. 이런 거대 M&A가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거죠. 반면에 이런 숫자도 있었습니다. 마이너스 26%. 정말 엄청난 하락이죠. 이건 한국의 CJ ENM 사례인데요. 인기 드라마 주연 배우가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니까 제작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친 거죠.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.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이런 거시경제와 상관없는 개별 악재 하나하나에 훨씬 더 예민하게 아주 격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숲을 한번 봐야겠죠. 개별 기업들 얘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,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시장이 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차트가 지금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딱 보여주네요. 미국은 연준의 FOMC 회의 앞두고 그냥 숨죽이고 있고요. 일본은 오르긴 했는데 금리 인상 걱정 때문에 좀 주춤하고, 중국이랑 홍콩은 미국의 관세 우려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. 한마디로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죠. 이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바로 이 두 중앙은행이 버티고 있습니다.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까 고민하는데 일본은행은 반대로 금리를 올릴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. 전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두 거인이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돈이 어디로 튈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똑똑한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고민하는 걸까요? 그들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실제 숫자들을 한번 까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 2.6%. 이게 지금 일본 경제, 아니 어쩌면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
일본의 10월 명목 임금 상승률인데 이게 무려 32년 만에 최고치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바로 일본은행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제로금리를 끝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명분을 손에 쥐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전 세계 채권 시장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요. 자,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까요? 여긴 상황이 좀 더 복잡하고 뭐랄까 모순적이에요. 이걸 양극화 경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수출은 역대급으로 잘 돼서 막 돈을 벌어들이는데 정작 나라 안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.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골병 들고 있는 거죠. 이 그래프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 수 있어요. 미국한테 관세 맞을까봐 미국 수출은 29%나 확 줄여버리고 그 대신에 유럽연합이나 호주 같은 다른 나라로의 수출은 엄청나게 늘렸잖아요.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수출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?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지금 글로벌 시장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이 거대한 힘들은 과연 뭘까요? 지금 시장은요, 말 그대로 거대한 전쟁터예요. 한쪽에서는 트럼프의 결정 같은 예측 불가능한 정책 쇼크가 터지고, 다른 쪽에서는 일본의 임금 상승 같은 단단한 경제 펀더멘털이 버티고 있죠. 또 미국의 기술 패권과 중국의 기술 굴기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돈을 풀려는 연준과 돈을 조이려는 일본은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이 싸움들 중 과연 어디서 승패가 갈릴까요?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충격파와 느리지만 거대한 경제의 흐름, 이 둘이 팽팽하게 맞붙었을 때 시장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?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이 구도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재밌고 깊이 있게 흐름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.